바이든 행정부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지금 나타나서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최근에 국경 개방 조치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페더럴 레지스터라고 그래서 이제 연방 관보입니다. 연방 관보는 어떤 법령이 새로 제정이 되거나 바뀌었을 때 어떻게 그 법령들이 바뀌었는지, 그 시행령들이 바뀌거나 할 때 그런 바뀐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공지하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방 이민법이 바뀐 것에 대한 공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exercise of authority under section 212D3BI 해가지고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이민과 국적법입니다. 이민국적법이라고 하는데 이민국적법 부분에 한 섹션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 수정된 내용이 지금 이제 연방 관보에 공지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공지된 내용이 조금 위험한 내용이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지난주 지정된 테러 조직에 제한적 또는 미미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미국 입국과 다른 이민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연방법인 이민국적법을 변경했다고 발표합니다. 과거에는 테러리스트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일단은 이민을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수정된 내용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요. 테러리스트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미미한 거면, 심각한 게 아니면, 그러면은 봐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컨대 일상적인 상거래, 인도적 지원, 협박 수준까지 올라가지는 않는 상당한 압박, 그다음에 확정되거나 검증 가능한 특정 가족, 사회, 문화적 의무의 충족, 이러한 것들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테러리스트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방 광고에 공지된 이 수정된 법규는 미국 입국 금지를 포함한 이민 제한이 미국의 안전과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다른 요인으로 해당 인물은 전투원이 아닌 사람, 미국 시민 또는 미국의 이익을 표적 삼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할 테러 활동을 지지했는지 여부 등을 따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지는 별도 취급이 누구나 모든 대상자에 대해 언제든지 사전 통보 없이 재량권의 문제로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량권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갖다 집어넣고 있는데, 미국의 이민법이 상당히 많은 국가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해외 국민들로부터 정말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량권 문제인데요. 비자 인터뷰를 해도 어떤 사람은 비자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거부가 되고, 전부 다 영사들한테 그런 재량권을 주었기 때문이죠. 출입국 관리소에 들어와서도, 공항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들어오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당신 안 돼 하고서는 거절해가지고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가게 하는 그런 기준이 도대체 뭐냐? 기준이 없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그냥 담당자 마음입니다. 담당자의 재량권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도 좀 쓰고 있는데, 테러리스트와 관계가 있다? 근데 딱 보고 이 사람은 뭐 테러리스트하고 관계가 이렇게 대단히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어쩔 수 없이 뭐 연락을 주고받았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미국에 들어와. 이런 식으로 지금 담당자들한테 이런 재량권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이건 위험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민 및 국가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 그들은 저스터 뉴스의 바이든 행정부가 잠재적으로 미국인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스터 뉴스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잘라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색출해낼 수 있느냐.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테러리스트를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혹은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서 테러리스트들한테 뭐 돈을 줬다라든가, 그것이
테러 자금을 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곳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였으니까 뭐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이런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무부에서는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원래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뭐 수만 명의 난민을 미국으로 데리고 왔죠. 근데 그들 중에 테러리스트냐 아니냐라는 거를 구분해내 가지고 갈라내는 그런 스크리닝을 하는, 조사하는 중에 테러리스트와 접촉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미국에서 받아줄 수 없다고 돌려보내야 되는, 추방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 가족들이나 주변의 친지들이 쟤는 테러리스트가 절대 아니다,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그들하고 관계가 생겼던 건데 전혀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막 이렇게 항변하는 이런 노력들이 진행이 된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저 사람은 그러면 받아줘야 되는데 현행법으로는 이 사람을 받아주기가 어려우니까 법을 고치자 해가지고 단순 접촉자들은 그냥 테러리스트 와치 리스트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미국으로 받아주기로 이렇게 지금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갈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탈레반 치하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미국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어디로 가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받아주기 위해서 법을 바꾼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에서는. 난민 정책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민연구센터의 정책 연구 책임자인 제시카 본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면은 아예 법을 바꿀 때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예외다라고 써놓으면 그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번에 새로 바뀐 법령에 어디에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이런 단어가 일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그냥 테러리스트. 그냥 뜬구름지 않는 표현으로 돼 있다. 이게 어디 아프간 사람들한테만 적용하라고 바꾼 거냐 이겁니다. 다른 나라에도 얼마든지 다 적용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법안을 만들어 놓고 문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는 설명은 엉뚱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원래 처음에는 분명히 국무부에서 나왔던 설명 자료에는 미국이 이민 혜택에 대한 특정 장애물을 완화함으로써 아프간 동맹국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연방관보에 소개가 된 법규 문항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란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했던 가브리엘 노로니아는 이 규제가 진정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제한된 사례만을 위한 것이라면 행정부는 이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서 골치 아픈 허점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프간 난민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면 이 문구를 좀 바꿔야 될 것이다. (2020년 10월) 이후에 8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 요원들을 무사 통과해서 미국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히면은 쫓겨나거나 뭐 어떻게 할 텐데 아예 잡히질 않고 그냥 통과한 사람이 80만 명이 넘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감시 카메라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알죠. 감시 카메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야, 저 시간대에 누가 몇 명이 지나갔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보안관들부터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수색을 하거나 사람을 찾거나 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이 지금 80만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에 국경 순찰대가 입국 검문소와 검문소 사이에서 남쪽 국경의 테러리스트 선별 데이터베이스에서 적발한 사람만 50명이 넘는다. 테러리스트 와치리스트에 있었던 사람 적발한 숫자가 50명이다. 근데 지금 놓친 80만 명 중에 테러리스트가 몇 명인지 우리는 지금 모른다.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한, 테러리스트 와치리스트에 있는 사람이 잡히는 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크 모건 전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장, CBP라고 하죠.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 CBP 청장을 했었던 마크 모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테러 공격은 이미 여기에 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 911 같은 그런 테러 사건이 또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체류자인 남성 2명이 총기하고 다량의 탄약을
소총하고 탄약들을 준비를 하고 사건을 저지르기 위한 모의를 했던 것이 들통이 나서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테러리즘으로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저희가 진짜 국경이 무너지고 나서 이 나라 내부에 지금 얼마나 많은 불순분자들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 테러리스트하고 접촉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미국에다가 그것도 국토안보부 직원 마음대로 이 사람은 괜찮을까? 그냥 재량권으로 이렇게 막 집어넣어 줄 수 있게 이렇게 법을 바꿔놨다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